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11차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이 다가왔고요. 6월 달부터 실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 달에 드론 범죄에 대한 실습을 우리 수업 시간에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 또 많게는 두 번까지는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일정을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실습은 꼭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자격증반을 따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외부 강사를 통해서 어, 작은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자격증반을 통해서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기반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우리 수업에 대한 실기, 그래서 기초적인 것, 드론의 운용 한번 날려보고 실기 연습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늦어도 다음 주에는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론도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론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론 실기 시험을 보고 어,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통과하면 바로 실기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과 지형, 구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람은 볼게요. 바람은 되게 중요합니다. 비행기나 드론을 날리는데 바람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볼게요. 산악 지형을 비행 시 바람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는데 이는 지형의 마찰과 고도에 따라 태양열의 불균형이 가열이 조화되어 바람의 강도와 불규칙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자, 산악지대에서 산악지대, 여기 산악지대가 있죠. 낮에는 산사면이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니다. 태양열이 뜨겁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면서 할게요. 자, 태양열이 뜨겁게 비춥니다. 비추면 여기 엄청 지면이 뜨거워지겠죠. 태양열에 의해서 산사면이 고온이 됩니다. 고온. 자, 뜨거워지면 이 고온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고온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열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압은 고온이 되면 기압은 뭐죠? 저기압이 돼요. 저기압.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은 저기압이 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이나 개활지에서 추운 데서 뜨거운 데로 바람이 올라오죠. 차가운 데서 바람이 뭐 바다라고 하면 차가운 데서 바람이 올라옵니다. 산사면을 타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를 산곡풍이라고 합니다. 산곡풍. 아, 산의 뜨거운 면을 타고 올라온다 해서 산곡풍. 이 산곡풍은 산들바람이라고도 부르는데 낮에는 정상이 계곡보다 뜨거워 가열됨으로 뜨거워짐으로 정상에서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산 정상으로 공기가 올라갑니다. 돌바람. 밤에는 어떻게 되죠? 밤에는 빨리 차가워지죠. 또 반대로. 밤에는 이거 낮이고 낮에 해고 그림을 그리면 또 쉽죠. 밤에는 컴컴한 밤입니다. 밤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라고 합시다.
밤에는 빨리 이제 태양이 없으니까 식어지죠. 바다는 뭐 크게 식어지지 않고 이게 빨리 차가워집니다. 바람 불고 하니까. 밤에는 산 정상의 주변보다 냉각이 심해요. 냉각이 심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기압은 고기압이 되죠. 고기압. 기압은 올라가고 기온은 떨어지고. 그래서 바람이 반대로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바다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산풍, 산에서 부는 바람, 산풍, 산바람, 산에서 내려온 바람, 산, 산 내린 바람, 산에서 내리는 바람, 산내 바람, 산내 바람, 산풍, 산에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낮에는 바다와 연결돼서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갑자기 그게 나오네요. 음, 산골짜기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음, 그, 그 노래, 그 음원이 갑자기 생각나요? 음, 그러니까 그 낮에의 골짜기에서 낮에 산골짜기에 그 산골짜기의 백합 향기를 가지고 타고 올라오는 바람. 낮에 낮에 정상 가면 되게 공기도 좋잖아요. 어, 밑에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향기를 머금고 백합 향기를 가지고 백합의 향기를 품고 정상으로 공기가 올라옵니다. 산골짜기의 정상에 어, 산골, 이런 산들바람이라죠. 그 골짜기의 백합 향기를 품고 산에 이렇게 불어온다. 향기도 좋고 그런 바람. 그래서 이거를 산곡풍, 산들바람 이렇게 하고 반면에 이제 차가워지니까 산에서 막 내려오죠. 차가운 바람이 산풍. 그런데 낮에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 어떤 낮과 밤의 바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여기를 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게요. 해수면,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에는 지면과 땅과 육지와 바다의 가열 정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륙풍이 형성된다. 낮에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돼 뜨겁다겠죠. 그래서 그 바다의 바람, 골짜기의 바람이 정상으로 오는 산들바람.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고 밑에는 저기압이 되고 산꼭대기에 저기압이 되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고기압, 바다로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보고 나머지 보면은 볼게요. 영상 보기 전에 이거 보고 넘어갈까요? 거스트, 거스트는 돌풍이죠. 일정한 시간 내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최대 풍속 17노트 이상의 강풍이고 지속 시간이 초단일 때를 말합니다. 돌풍이 불 때는 돌풍, 이 비행기라든지 이 돌풍이 휩싸이면 추락을 많이 하죠, 그죠? 풍향도 급변하고 때로는 천둥도 동반하기도 하며 수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되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돌풍 되게 차가운 위험합니다. 공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분자들은 운동이 활발해서 넓은 공간에 분포하게 되고 밀도가 작아서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골고루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고 열기구를 하늘로 띄울 수 있는 원리죠.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구에서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기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걸 바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잘 모른다면 지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대기 대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하나의 순환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적도 지역의 공기는 뜨겁기 때문에 상승하고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극지방에서는 이 공기가 차갑게 식어서 다시 아래로 하강하죠. 하강한 공기는 다시 적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적도에서 극 사이에 각각 3개의 공기순환이 발생하는데요. 이 순환을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게요. 적도 지역의 공기는 뜨겁기 때문에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데요. 지구 자전 때문에 극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와서 다시 하강하게 됩니다.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헤들리 순환의 영향으로 지표 부근에서는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인 북풍이, 남반구에서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인 남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극지방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하강해서 저위도로 이동하는데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하고 극순환의 영향으로 지표 부근에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극동풍이 불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게 되는 거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대류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 순환인데요. 이 두 순환의 사이에 위치한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의 페렐 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역학적 순환이고 간접 순환입니다. 그래서 30도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60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순환하고 이 페렐 순환의 영향으로 지표 근처에서는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공기가 하강하는 하강기류가 형성되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는 건조한 환경이 되고요. 반대로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기류에서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습한 환경을 만들죠. 적도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기류와 함께 적도 저압대가 형성되고 습한 기후와 함께 열대우림이 발달합니다. 위도 30도에서는 하강기류와 함께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고 건조한 기후를 갖게 되어 사막이 많이 발달합니다. 위도 60도에서는 상승기류로 인해서 저기압이고 한대전선대가 형성됩니다.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었고 지구 자전으로 인해 3개의 순환세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불렀고 이 영향으로 지표에서는 각각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불었죠. 대기 대순환으로 인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형성되는데 위도 0도, 30도, 60도 지역에서 각각 적도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한대 전선대가 형성되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에 원하는 부분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기에 대한 흐름이 있고요. 또 온도에 대한 흐름, 이런 지구의 자전 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로트 한번 볼게요. 일로트는 1시간에 1해리, 곧 1852m를 달리는 속도입니다. 요 K에는 노트라고 부릅니다. 스콜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몇 분 동안 계속된 후 갑자기 멈추는 바람을 스콜이랍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채택한 스콜의 기상학적 정의는 풍속의 증가가 매초 8m 이상, 풍속이 11m 이상에 달하고 적어도 1분 이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스콜이랍니다. 바람은 수평 성분뿐만 아니라 상승류, 하강류, 연직 성분도 갖고 있고 바람은 항공기의 이륙, 착륙, 상승, 하강, 순항 등의 각 단계에서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 장애가 되는
각종 악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활주로상의 바람과 진입공역의 바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바람은 마찰 측면의 바람이므로 지표면의 조건인 지형과 식물의 상태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직접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이며, 자, 가장 비행기가 좋아하는 경우가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비행기가 가는 경우에 맞바람이 있으면 비행기가 오히려 이렇게 양력, 뜨기 좋고요. 운행하기 좋습니다. 또 착륙할 때도 맞바람이 불어주면 비행기가 오히려 착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비행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이며, 활주로상의 바람은 특히 이륙, 착륙 시에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주 활주로의 평균 이륙 지점의 높이 6에서 10m 되는 곳의 지표치를 관측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바람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봐봐요. 이 바람에 따라서 비행기가 얼마나 영향이 많이 받고 하는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봐야만 비행기와 그 드론과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 것 같아요.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부산에서는 제주로 출발한 항공기가 난기류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회항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항 당시 기내에 있었던 잠깐만요. 승객들을 밖으로 내리지도 못하게 해 잠깐만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영상이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있네요. 다시 볼게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었던 지난 2, 3일 사이에 전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여객기가 활주로에 거의 다 내렸다가 강한 바람 때문에 다시 상공으로 기수를 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라리 활주로 말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더 낫겠다. 밖에서 바람 소리 들리고 출발할 때보다 더 흔들리다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고 옆에선 토하고 있고 애기들도 많이 울고 사람들도 소리 많이 지르고 착륙할 때는 그 충격 때문에 화장실 문 열리고 핸드폰 떨어지고 치고 나서 사람들 박수 치고 그러는 거. 예, 지금 보신 화면은 정확하게 지난 월요일 오후 저녁 6시 5분쯤에 제주공항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보신 것처럼 아주 강한 데다가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바람 때문에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1차 착륙에 실패를 하고 다시 기수를 위로 올려서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약 20분가량 제주공항 주변을 선회를 하다가 6시 반쯤에 어렵게 2차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탑승객들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일단 항공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항공기의 착륙을 어렵게 했던 바람을 기상 항공용어로 윈드시어라고 합니다. 바람의 진행 방향과 거꾸로 또는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갑자기 바뀌는 현상인데요. 한마디로 풍향과 풍속이 갑자기 바뀌는 난기류나 돌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한 바람 때문에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던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 그리고 이 윈드시어에 주의하라는 경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윈드시어는 주로 지상 부근에서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착륙 기어를 내리고 활주로에 접근을 하다가 윈드시어를 만나는 상황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난기류 가운데 윈드시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터뷸런스인데요. 터뷸런스는
윈드시어와는 달리 아주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난기류입니다. 항공기가 높은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바로 난기류 터뷸런스입니다. 지난 1월 제주공항 폭설 때도 전해드렸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있어서 힘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설, 폭우, 안개, 바람 등이 이착륙을 어렵게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이 바람입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바로 활주로와 수직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도 바람 중에서 측풍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맞바람은 아주 강하지만 않으면 이착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좋아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바람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만큼 바람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항공기에 이러한 그 대형화 고속화에 초반에 활주로의 길이도 길어지고 활주로 부근의 지형 지물의 영향이 구구할 뿐만 아니라 접지점과 활주로 종료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 활주로의 바람이 항상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 활주로를 대표하는 바람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착륙 시에 미치는 지상풍의 영향을 보면 항공기 양력을 발생시키는 대기 속도는 항공기 대지 속도와 풍속이 합의됩니다. 이착륙 시 바람을 안고 정풍하면서 활주하면 단시간 내에 이륙도 하고 활주로가 짧아집니다. 착륙 시에도 정풍을 맞으며 강화하면 대지 속도는 무풍인 때보다 작아져 적지할 때 충격도 적어지고 활주로 거리도 짧아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향은 공항의 주 풍향과 일치시켜 건설을 많이 합니다. 대풍, 등진 바람은 반대로 대지 속도는 대기 속도보다 커져 이착륙 시 공이 활주로 거리가 늘어나고 활주로 중에 반동으로 기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진입할 때 진입 방향으로 활주로 방향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차 수정해야 하나 배풍, 뒤에서 부는 바람일 때는 수정이 곤란하여 안정된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항공기의 양력은 대기 속도의 2제곱에 비례하므로 풍속의 정풍 성분이 클수록 이 착륙거리가 짧아집니다. 그죠? 맞바람을 해주니까 짧아져요. 항공기 사고는 안개보다도 바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바람에 의한 것이 절대 많습니다. 바람은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안전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난기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난기류는 운항 중 요동치는 터뷸런스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기가 난기류에 휩싸여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 걸컹거리면 아무리 안전띠를 꽉 조여매도 불안감은 극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항공기상 전문가들은 터뷸런스 때문에 추락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에 공포에 질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상공기에서 난기류에 추락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체에 얼음이 얼어붙는 착빙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착륙대 항공기 주변에 일어난 윈드시어. 자, 윈드시어 방금 배웠죠?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것, 윈드시어랍니다. 생기는 요동은 위험합니다. 윈드시어는 대기 중에는 짧은 수평, 수직거리 안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항공은 미주 등 외국 공항에 비해 적어도 윈드시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국내 공항의 운항 여건도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난기류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또 준비했는데 간단히 볼게요. 영상이 다 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당신의 힐링 포인트를 우리가 분석 이제 중입니다. 난기류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하셔 볼게요.
북상하는 여름에 제주공항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다는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은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은 제주공항의 결항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적당한 비와 바람은 경비행기가 아닌 우리가 타는 대형 비행기에겐 운항을 못할 만큼의 큰 악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기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기상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윈드시어와 마이크로버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드시어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윈드시어는 쉽게 말해서 바람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바람의 방향은 수직, 수평할 것 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를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맞아가며 날 때 최대한의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맞바람은 비행기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양력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빠른 속도로 공기를 갈아가며 양력을 생성해야 하는 날개에 공기가 알아서 빠르게 갈려준다면 비행기는 느리게 가도 양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반드시 맞바람을 맞을 수 있는 활주로를 이착륙 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주로에서 활주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어쩔 땐 왼쪽에서 이륙하다가 바람이 바뀌면 오른쪽 방향에서 이륙하는 경우가 바로 바람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윈드시어는 어느 고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종류는 낮은 고도에서, 특히 지상에서 6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윈드시어입니다. 지상으로부터 600m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속으로 하강하는 순간입니다. 쉽게 말해 맞바람을 맞으며 낮은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착륙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윈드시어로 강한 뒷바람을 맞게 되면 비행기 날개에 양력 손실이 생기면서 착륙 직전 혹은 이륙 직전에 실속하여 추락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윈드시어로 인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일본 나고야에서 하코다테로 향하던 A321은 착륙 도중 동체 파손을 갖게 됩니다. 당시 하코다테의 시정은 5에서 10km로 바람은 비교적 강한 상태였습니다. 시정은 나쁘지 않았죠. 관제사의 레이더 유도를 통해 정해진 활주로에 터치다운하기 직전, 착륙 직전이기에 낮은 속도로 비행하던 비행기에 갑작스러운 윈드시어가 발생하면서 양력 손실로 인한 저고도 추락을 막기 위해 기장은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 고어라운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어라운드로 기술을 높게 들었지만 강한 뒷바람으로 양력을 얻기 어려웠던 비행기는 하늘로 상승하지 못하고 기수가 들리고 꼬리가 내려간 상태로 비행하다가 결국 비행기 꼬리 부분을 활주로에 쓸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체 손상을 대신해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윈드시어를 마주친다면 최상의 선택은 없고 향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심어주었습니다. 윈드시어가 맑은 기상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기상이라면 악천후와 더불어 오는 마이크로버스트는 윈드시어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 기상 중 하나입니다. 윈드시어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마이크로버스트는 특히 강한 하강 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폭풍의 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폭풍을 동반한 큰 정락원을 생성하기 위해 대기는 상승 기류를 통해 지상에서 얻은 에너지를 구름 상단 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단기간에 갖게 된 구름은 구름 속 저장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상승 기류가 존재하는 동시에 한편에선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하강 기류를 동반하여 에너지를 빠르게 방출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마이크로버스트는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 4km 범위밖에 되지 않지만 단기간 그리고 적은 면적 안에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 위력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 왜 더 치명적일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마이크로버스트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구름에서 생성된 강한 하강기류가 지면에 닿으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만약 마이크로버스트가 비행기 어프로치 구간에 생성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1, 2,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구간에 접근하는 비행기는 지면에 닿아 퍼지는 맞바람을 맞아 낮은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온 비행기는 강한 하강기류에 그대로 노출되어 강한 하강 힘을 받게 되어 고도 상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고도가 낮은 최종 접근 구간에 강한 하강기류 가운데 위치한다면 비행기는 그대로 땅으로 처박힐 수 있습니다. 3 구간에 들어온 비행기는 양력 생성이 불리한 강한 뒷바람을 맞게 됩니다. 강한 뒷바람을 통해 낮은 속도로 접근하던 비행기는 불던
바람이 사라지면서 낮은 속도에 양력을 잃게 되면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터치다운 직전 엔진 출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맞게 된다면 착륙 감행에도 불리하고 재출력을 내기에도 불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사고가 난 대표적인 사례가 델타항공 191편입니다. 최종 접근에서 강한 마이크로버스트를 만나 활주로 1마일 전에 땅으로 처박혀 137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NTSB 조사 결과 폭풍 영향권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착륙을 시도한 조종사의 디시전 메이킹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곧 휴먼 에러로 인한 사고였음을 암시합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태풍이나 강한 폭풍 영향권 안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항공사와 조종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행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의 결항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원리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항공사에 따지는 승객이 적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윈드시어와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만큼 마이크로 버스트가 위험하다. 난기류는 주로 구름 속을 지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평천 하늘에 날벼락처럼 항공기가 맑은 하늘을 날다 갑자기 몇 미터 아래에 툭 떨어지거나 몹시 흔들리는 경우 이런 청천 난류는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데 아직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청천 난류 때문에 추락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부는 마이크로버스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착륙할 때 활주로부터 거리 1600m, 고도 500m부터 3도 각도로 하강하기 때문에 이때 소나기나 내우 때문에 생긴 강한 하류기를 만나면 항공기가 곤두박질을 칠 수 있습니다. 이륙할 때 만나기도 하는데 1982년 미국 뉴올런시 공항에서 이륙하던 팬 아메리칸 항공 727기가 마이크로버스트를 만나 제대로 뜨지 못하고 민가를 휩쓸면서 추락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설치된 활주로의 방향은 바람을 고려해 중입니다. 비행기는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뜨는 힘, 장력이 생기고 우리 공항의 대다수는 북북서, 남남동 방향입니다. 겨울에는 북서풍, 여름에는 남동풍이 부는 계절풍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뜨고 내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국제민간기구는 악기상 상황에서 계기 착륙 장치를 사용해 착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마다 옆으로 뒤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에 대한 제한치가 있어서 이를 초과할 때 수동 착륙을 해야 하고 이도 불가능하다면 회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난기류, 윈드시어, 버스트,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바람이 우리가 항공기나 드론 날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겨울, 기온 문제, 습도, 바람 이런 날씨에는 제대로 드론이나 비행기를 날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